안녕하세요. 리맥스 아리즈 파트너스 소속 공인중개사 이수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맥스 센트럴 김경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맥스 아리지 이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시키킹, 그 다음에 사례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례금에 해당하는 레이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의 부동산을 가보시면 이러한 모습이고, 유리창에 이렇게 물건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자, 먼저 가장 위에 써 있는 이 한자 칭료라고 해서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뭐 같은 개념이죠. 야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야증은 뭐 우리나라 말로 집세 정도? 뭐 집세 임대료 별 차이 없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임대료가 52,000엔에서 58,000엔 정도 되는 방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교외기희라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공용 부분의 유지를 위해 내는 비용입니다. 이 한자는 시키킹이라고 있습니다. 시키킹. 우리나라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레이킹이라고 해서 사례금입니다. 사례금. 자, 레이킹 8만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키킹하고 레이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키킹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을 빌리면 보증금은 퇴실 시에 돌려받을 수 있죠. 돌려받을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레이킹, 사례금에 해당하는 레이킹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네, 뭐 시키킹 해서 우리나라 이제 보증금하고 같은 개념이고, 이제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료 체납이 있는 경우와 임차인이 방을 송산시켰을 때 이제 수리비용, 우리나라 이제 보증이랑 똑같은 네, 개념이죠. 맞아요. 예, 그런 목적으로 뭐 계약금이 있는 거고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방을 뺄 때 그 보증금 밀린 임대료,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분이 어떤 뭐 파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것도 공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돌려받게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런 거를 이제 레이킹, 이런 뭐 시키킹이 없는 뭐 제로 물건 뭐 이런 것도 좀 뭐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리고 보통 시장에서 시키킹은 임대료의 1개월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레이킹을 알아보기 전에 초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본의 부동산을 이제 구할 때, 이제 임차를 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보통 레이킹, 사례금, 시키킹, 보증금,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가 필요하고요. 네. 화재보험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세 기준으로 따져보면 6개월분 정도가 초기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레이킹하고 시키킹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레이킹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레이킹은 한자를 보시면 그대로예요. 한자 그대로. 이 한자 보면은 예레자라는 한자고요. 의식, 예, 뭐 선물, 예로서 마주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례금이라는 뜻이고요. 네. 자, 한자 레가 의미하는 것처럼 방을 빌려준 감사의 의미로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네. 레이킹은 시키킹과 달리 돌려받을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시키킹과 마찬가지로 보통 임대료 1개월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레이킹이 없는 물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저는 레이킹을 월세로 아니, 생각했어요. 아니. 보증금은 똑같은 개념이고, 네, 일본어로 맞아요. 시키킹이란 거고,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똑같은데, 이 레이킹이라는 게 사례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구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화로 응. 1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되는 집이라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1000에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키킹이나 레이킹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지금 여기 글 그대로 하면은 시키킹도 1개월분이잖아요. 그럼 보증금 100만 원. 네. 그 다음에 레이킹, 사례금도 1개월분이니까 사례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첫 달 월세가 1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증금 100, 사례금 100, 200에 월세 1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같은 식으로 따지자고 하면. 레이킹이 거기서 월세 준하는 금액인가요? 그렇죠. 이 네. 1개월치. 네. 그런 월세 식으로 1개월치. 무조건 월세 기준으로 1개월치냐, 2개월치냐. 보증금도 월세 기준으로 1개월치냐, 2개월치냐. 물론 이거는 집주인에 따라서 다 그렇지. 달라지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예전에는 그래서 아까 2+2라는 게 네. 그 기준이 이제 월 임대료의 기준으로 보증금을 몇 개월치 내야 되냐, 사례금을 몇 개월치 내야 되냐.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임대료가.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자기 돈을 빌려주는데 왜 뭘 내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마움 수업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 드는데. 아 그래서 레이킹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경쟁이 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킹 보증금에 해당하는 시키킹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레이킹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룸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쟁이 좀 치열하게 붙으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키킹과 레이킹이 둘 다 없는 물건, 이거는 제로제로 물건, 제로제로 복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비용 모두 계약 시에 부동산을 통해 지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사례금이라고 해서 뭐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뭐 공손하게 전달해준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부동산 계약 시에 부동산을 통해서 내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입니다. 일본 부동산의 추세, 시키킹과 레이킹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꼭 좋은 걸까요? 돈을 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최근 일본에서는 시키킹 또는 레이킹이 없거나 둘 다 없는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서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된 임대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부 지역의 공실률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네, 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을 빨리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사례금, 이 시키킹과 레이킹을 받지 않더라도 빨리 공실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레이킹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다 있겠죠. 시내 중심가에 인기가 많은 것, 임대 수요가 많은 건물은 아직도 대부분 레이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킹이 있다라는 건 인기 있는 확실한 물건이라는 인식이 일본인들 사이에는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키킹과 레이킹이 둘 다 없는 제로제로 물건을 기준으로 방을 찾게 되면 제약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통편이 좀 불편하거나 조금 좀 외진 지역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물론 시내 중심가에서도 둘 다 없는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인기 있는 지역, 정말 중심가, 교통이 편한 곳에 살고 싶으면 레이킹은 또 어느 정도 내는 것도 오히려 선택 폭이 넓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 밖에 레이킹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써봤는데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주는 경우, 그다음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슷한 경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특수한 임대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몇 개월밖에 임대를 못 준다 이럴 때도 레이킹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기 있는 곳이야 임대료 올리면 아무래도 계속 영향을 주지만 네.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더 얘기를 전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잘 적용이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두 군데 집을 살아봤는데 하나는 오사카 시내에 있는 물건이었고 하나는 이제 대학에서 가까운 대학교에서 가까운 원룸에 살아가지고 두 군데 다 레이킹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경제력이 있었네요. 좀 사는 편이죠. 제로제로를 안 찾고 이제 시키킹과 레이킹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돌려받거나 못 받거나 아니면 요즘 추세는 아예 안 내거나 한다는 거고요. 시키킹은 우리나라의 보증금 같은 개념입니다. 자, 계약 만료 시에 밀린 월세 아니면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상되었을 경우 그 수리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계약 만료 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레이킹은 사례금 같은 의미인데요. 집주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서 제로제로物件, 제로제로 물건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룸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오피스텔 이제 임대 사업 많이 하시는데 원룸 삐땡을 한번 임대를 해보신 분들은 다시는 나는 원룸 안 산다. 네네. 네, 그렇게 거의 열이면 8, 9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임대 수익률이 10%내 20%내만 하지만 나중에 한 4년 5년 되면 대수선을 해야 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수익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두손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은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임대관리 회사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대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임대관리 회사가 네. 당연스럽게 네. 임차인을 모집하고 체크리스트 다 체크하게 만들고 나갈 때도 체크해서
돈을 이렇게 해서 문제인 것들을 하고 깨끗하게 다 원상복구 한 다음에 다시 또 임차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저도 한 번도 집주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 직원분들만 보고. 맞아요. 네. 예. 우리나라는 반대로 집주인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계약 관계에서 집주인이 안 나오고 음. 몇 번의 전세 사기 사건들이 크게 났는데 그렇죠. 그 공통된 게 집주인이 안 나왔어요. 안 나타나죠. 네, 집주인이 안 나타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일본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일본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잖아요.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매입하고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라 네. 그거를 임대 관리까지 같이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런 걱정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거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뭐 다 맡기시면 안심하시고 그냥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것만 보시면 된다. 오히려 그게 더 당연한 예, 거죠. 당연한 네.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부동산 임대차 시의 초기 비용, 시키킹,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레이킹,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이 둘에 대해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일본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